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제목에 썼다시피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 바로 중국의 영화 황제 김염과 우리나라의 그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아이돌이나 뭐 연예인들, 배우들 되게 인기가 많죠. 소위 한류 열풍이 2000년대부터 막 한류 열풍이 불었는데 최초의 한류가 바로 김염입니다. 1930년대부터 거의 뭐 중국 대륙을 모두 휩쓸고 너무 인기가 많았고 거의 중국의 그런 새로운 문화의 아이콘, 청년들, 가장 잘생긴 청년의 표본, 그리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바로 김염이란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선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김염이 집안 자체가 되게 독립운동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김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영상을 본 다음에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김염 얘기만 하면 너무 우리 아쉬울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이런 영화 역사,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영화가 상영이 됐고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황제 김염 역사 채널 119화 한번 같이 보시고, 자, 김염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어요. 어떠세요? 보시면은 김염의 가족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보시면 김염의 그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과 다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 김필순이 그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들어보셨죠? 그 신민회를 조직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구로서 독립운동에 힘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모 김순애 같은 경우에는 김규식의 와이프인데, 김순애도 이런 상하이에서 그런 애국 부인의 그런 여자들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걸 만들었고, 고모는 또 고모의 그 남편 고모부가 바로 김규식인데, 김규식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고모부가 대박이죠. 김규식은 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김구 선생을 보필해서 부주석으로도 있었고, 뭐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여하기도 했었고, 제가 예전에 역사 스캔들 그 조선의 영어 교육할 때 그렇게 김규식이 천재였다고, 언어 천재였다고, 뭐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뭐 아무튼 외국어에 능했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김규식을 좀 질투했다 뭐 할 정도로 되게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고모부의 영향도 좀 받았고, 거기다가 뭐 사촌 동생은 김마리아라고 그래서 김마리아 씨는 그 거의 유관순 열사급으로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전체가 다 독립운동인데, 김염은 본인은 이제 영화 쪽으로, 영화를 통한 그런 독립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지를 가지고 영화 쪽으로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자, 김염의 본명은 원래 김염이라는 거는 예명이고, 연예인 하려고 이렇게 만든 그런 예명이고요. 원래 본명은 김마리아라고 그래요. 김마리아. 아니 뭔 소리야, 김마리아. 김덕린. 아까 김마리아 얘기하다가 김덕린이라고 합니다. 김덕린. 그리고 조선 사람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아버지 따라서 2살 무렵에 중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김마리아.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도 그 아버지 김필순이 원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때 신민회, 여러분 백오인 사건 들어보셨죠? 신민회가 우리나라 항일 이런 애국단체로, 신민회가 막 태극서관도 만들고 막 독립운동 기지도 만들고 막 회사도 만들고 되게 광범위하게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이 신민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일본이 모함을 하잖아요.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신민회 일원들 105인을 기소하는, 거의 뭐 신민회 웬만한 인원들이 다 105인이 기소가 돼요. 그리고 신민회 뭐 활동을 할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105인 사건을 피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돼, 아버지가 2살 때.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김염도 중국으로 나가게 되죠. 채팅창에 조지비장님이, 한나님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이 아니라 들었는데 맞나요? 도산 안창호 선생 맞는데 뭐 호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무슨 소리지? 데라우치 총독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105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볼시라님, 웅이님, 악마님 너무 채팅창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연 김여미 10살 되던 해에 암살을 당해 돼요. 독살을 당해요. 독립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독살을 당하고 집안에 돈을 벌 사람도 없고 김여미 가장으로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막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모부 댁으로 김여미를 맡기게 됩니다. 바로 상하이에 있는 둘째 고모 바로 김염의 그 둘째 고모 김순애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김규식이 있는 곳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짝 이제 도모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컸고, 근데 이제 고모부가 봤을 때는 김규식은 이 김염에게 공부하라고 막 그랬는데 맨날 영화 잡지 같은 거 보고 영화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여전히 가난하다가 용돈벌이 하면서 공부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영화판에 김여미 이제 발을 들이게 됐냐면 원래는 자기의 이제 영화상의 예명을 김신우로 졌었는데 조금 더 불꽃처럼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불꽃 염자를 해가지고 김염으로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염으로 이름을 짓고 상하이에 이런 그 영화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이제 막 그런 표파리, 검표원, 막 그리고 청소, 막 그런 굳은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극장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고 그러다가 김염이 되게 존경을 했던 순이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이 감독이 이제 각본도 만들고 중국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순이 감독과 같이 김염이 손을 잡고 처음으로 이제 했던 영화 작품이 풍류검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찍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흥행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찍었던 야초한화라는 중국 그 작품인데 이 내용이 김여미 되게 부잣집 아들로 나와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 정략 결혼에 이렇게 반대하고 길에서 꽃을 파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좀 봉건적인 질서에 이렇게 반대하는 근데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중국의 청년들이 이 영화를 막 되게 열광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김염이 이제 엄청나게 뜨게 된 거죠. 김염 사진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되게 잘생겼어요. 제가 다시 몇 개 보여드릴게요. 김염 사진 뭐 요거는 아이고 어머 이런 잠시만요. 이게 사진을 하나씩 들어가 오늘 할 얘기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다 스포일러가 됐네요. 다 보여줬네. 예, 사진이 한 번에 따다다다다다 야한 사진도 보여버려. 아니 이게 아닌데 지우기가 힘들다. 지우기가 이게 원래 한 개만 싹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나더라고요. 어디부터 지워야 되는 거야? 잠시만요. 다 지웠는데 에마부인 왜 안 지워져? 아 진짜 에마부인 지워주라고. 예. 아 웃기네 진짜. 아 이거 있다. 이거 찾았다. 예.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많네. 아니 이거 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무슨 야동을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영화 역사 할 때 포스터 보여드리려고 다 준비한 거예요. 아니 이런 마치 내가 뭐 이런 이거 사진 보여주려다가 예 바로 김영입니다. 딱 봐도 뭔가 되게 훈남이죠. 근데 옛날 사람 치고도 요즘에 이렇게 연예계 진출했어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고 막 풍채도 대단하고 얼굴도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생겼어. 전체 클릭이 내가 옮기면서 클릭이 돼 있었나봐. 예, 잠시만요. 제가 요즘 지울게요. 이거를 지금 다 제 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김연 빼고 다 삭제를 해야겠어. 잠깐만요. 아 이거 일일이 지금 노가다로 삭제를 아니 이러면 방송 사고가 여러분은 김염 사진을 보고 계십시오. 너무 많아.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캠 프로그램에서 하나하나씩 딱 넣어야 되는데
이게 우르르르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안 지워놓으면은 오류가 좀 버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 지웠다. 다 지웠다. 예. 뭐 김염에 이런 사진도 있고 제가 다른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때 당시 솔직히 포토샵 이런 것도 없는데 올백한 사진 되게 잘 쌍꺼풀도 진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쌍꺼풀도 진하고 에마보이나 뽕에 관한 역사 곧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포스터 많이 준비했어요. 웃겨. 김염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것도 저는 이 사진 보고서 와, 이때 당시 1930년인데 이러한 그때는 포토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외모라니, 이런 사진이라니 해서 와, 진짜 훈남이었다. 그때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약간 느끼함도 있어요. 리마리오 같은 느끼함도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정도 얼굴이면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긴 얼굴이었죠. 근데 이 김염이 얼굴만 믿고 막 이런 상업적인 영화를 찍지 않고 주로 이제 이런 독립운동, 독립 관련된 거, 그리고 사회 변혁, 뭐 개혁, 이런 대표적인 그런 좀 청년상을 그려주는 그런 영화에만 주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야초 하나가 크게 성공을 하고 김염이 이제 큰 인기를 얻고 나서 5, 6년 동안 거의 20편의 작품을 계속해서 찍게 되고 중국은 그때 거의 가히 김염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1932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윤봉길의 도시락 폭탄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본 천황의 생일행사 때 그 윤봉길 도시락 폭탄 사건이 일어나고 김염도 뭔가 항일 의식을 고취시킨 일본하고 좀 대항하는 그런 식의 영화인 대로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염 나름대로의 그런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약간 장구경도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김염은, 당시의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이런 중국의 사회 변혁, 정의, 항일, 요런 것들을 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그때 당시 인기가 되게 많은, 왕 런메이인가?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10년 뒤에 김염과 헤어지고 나중에 딴 남자랑 예첸이랑 또 결혼을 하는데 전 이 사진밖에 인터넷에서 못 구해가지고 이 여자가 1956년에 나중에 이제 좀 늙은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뭐 그렇게 이쁜 줄 모르겠는데 중국에선 최고의 배우였다고 합니다. 이 왕 런메이와 결혼을 하고 잘 지내다가 이때 당시 이제 1934년에 왕 런메이와 결혼을 하고 이때 당시 중국에서 김염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김염이 이때 대표적인 중국 잡지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 가장 친구가 되고 싶은 청년, 가장 인기 있는 배우 뭐 이 3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제 김염한테 좀 이제 시련이 다가오죠. 왜냐면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고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중국하고 일본 이런 합작 영화, 일본이 자기네들의 그런 침략을 조금 미화시키는 뭐 그런 영화에 김염의 출연 제의를 했는데 김염이 거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 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일본 애들한테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 부인과 왕 런메이와 함께 홍콩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돼요. 홍콩으로 가가지고 방랑 생활을 합니다. 이제 원래 직업이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막 건축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계속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가난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왕 런메이하고는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가난한 걸 못 견뎠나 봐.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일 전쟁이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륙 안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겠지만 공산당과 이런 국민당과 쉽게 말해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의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결국 누가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가고 결국 공산당이 이기게 되잖아요. 마오쩌둥이 이기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염이 이제 여배우 친이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돼요. 김염이 좀 나이가 든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하고 좀 틀리죠? 근데 여전히 잘생겼어요. 이 여자는 좀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뭐 중국의 뭐 딸, 중국의 공주 대표 여배우랑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김염이 인기가 많았고, 아까 그 런메이도
어, 다른 남자와 예찬이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김염을 그리워했고 김염을 잊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가 잠깐만 밑으로 내려갔지? 잠깐만. 제가 이게 영상이 자, 예. 근데 내가 봤을 땐 첫 번째 부인보다는 두 번째 부인이 좀 더 예쁜 듯. 첫 번째 부인은 중국 스타일인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김여만인데 두 번째 시련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공산당, 지금 이 결혼한 이 친이가 그 사람도 되게 열렬한 공산당원이었고,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공산당이 이겼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되지 않으면, 공산주의 쪽으로 이제 이념이 공산당원 쪽으로 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좀 살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김염은 자기는 끝까지 자유인으로 남고 싶어서 그런 절대 공산당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다음 해가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때 그 시기에 김염을 막 커피와 바다를 좋아하는 그런 불순분자,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속이는 게 많은 양파 같은 반혁명 양파 분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결국 이 와이프와 김여미 같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요. 공산당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막판에 이제 좀 불쌍해지죠. 이 와이프 친이 같은 경우에는 독방에 갇혀가지고 거의 4년 동안 계속 막노동, 이런 중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친이가 죽고 이 친이의 아들도 정신분열증을 겪게 되고 김염도 결국엔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73세 나이에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 역사상으로 봤을 때 김염은 영화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중국의 그런 최초의 인기 많은 배우, 정말, 그리고 뒤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그런 애국 의지, 이런 독립 의지를 이렇게 표출을 했고, 지금 중국의 그런 용화 혁명 열사 능원이라는 기념관에는 여전히 김염의 그런 영화라던가 그런 김염의 사진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배우라고 해요. 저도 사실 김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봤는데 너무 잘생겼고 그래도 이런 훈남이,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훈남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독립운동, 이 영화를 통해서 독립운동 의지를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